한 조각 계획 레슨.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근생에 대해서 모델링 다 했죠. 그러면 이 근생에 대해서 약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근생의 하중은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로드 어사인 플로로 되어 보면 하중이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고정 하중은 600kg, 적재 하중은 300kg. 단위를 한번 바꿔볼까요? 단위를 톤을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이렇게 뜨죠. 5kN, 6kN이죠. 6, 3kN인데 그 1년 그 9.807이죠, 그죠? 1kg은 9.807N이니까 뭐 그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로뉴턴 단위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킬로뉴턴으로 하시고 톤으로 익숙한 사람은 여기 탭에 보시면 이렇게 톤으로 바뀝니다. 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 3층짜리 건생을 한번 분석하면서 이제는 횡력에 대한 기본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뭐냐면 이 건물의 수직력이죠. 수직력. 거기에 대한 정의인데 이거 페인트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지구에 있는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중력장을 받죠. 그래서 중력장을 받는 그 중력 하중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지진이 오거나 태풍이 불 경우 지진이나 태풍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아니고 보세요. 지금 마우스 보이죠?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고 전면, 후면, 뭐 그죠? 측면, 뭐 대각선 이쪽으로 옆으로 건물을 이렇게 흔든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면 이 건물이 지진이 왔을 때 이렇게 막 흔들리죠. 흔들렸을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내진 설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일어왔을 때 태풍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후 좌우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태풍이 불 때도 이 건물이 안전한지 검토하는 게 내풍 설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하지만 여기 이제 자동차 이게 여기에 뭐 자동차 전시장이다. 근데 이 자동차가 여기 와서 이 기둥을 추돌할 수 있죠. 이 기둥이 추돌해서 이 기둥이 박살이 나면 이 건물이 내려앉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붕괴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에서 뛰어넘어가지고 파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충돌 설계 되겠죠. 충돌 설계. 그 다음에 대테러 방공호. 그러니까 폭탄이 여기에 투하됐을 때 이 건물이 폭탄에 견딜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렇게 박치겠을 때 건물 전체가 도개되지 않고 일부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그런 연속 붕괴라 그러죠. 연속 붕괴 메커니즘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게 바로 붕괴 메커니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테러에 대한 고층 건물의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설계가 됐으니 전체적으로 이 건물의 배관 설계하는 부분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 하중 받는 보, 등분 하중 받는 보, 이제 월이죠, 월. 자, 이게 전담벽입니다. 전담벽. 우리 전담벽이 왔을 때 2월을 한번 설계해 볼까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하고. 자,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하나, 둘, 뭐 잡았다 칩시다. 뭐 위에서 다 잡아도 돼요.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이죠. 여기에서 보면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에 월 디자인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플러스 3을 동시에 누르면 되죠. 자, 3을 누르면 이 친구가 설계가 됩니다. 이 친구 설계 파란색으로 뜨죠. 여기 뒤에 이제 안전성 체크가 바로 OK. 그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놓아네요. 자, 13mm 400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전하다. 물론 뭐 10mm, 뭐 300에도 되겠죠. 13mm 400이 아주 기본 배관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13mm 400 정도 배관하면 안전하고, 수평거는 10mm 350을 배관하면 된다. 이렇게 배관하고 배관 설계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떨 때? 이 건물이 가만히 있을 때, 중력 하중을 받을 때입니다. 중력 하중이라는 말은 건물의 무게, 그죠? 그 다음에 자중, 고장 하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 건물의 이 벽체, 이 벽체는, 자 보세요. 10mm 400 복배근을 하고, 수평근은 10mm 350 복배근을 하면 안전하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배관 설계라고 그러고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건물의 수평력과 그 다음에 지진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 하중하고 바람 하중, 태풍은 약간 이제 또 어떤 과정을 넘어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해보고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초심자인데 지진 하중하고 그 태풍을 갖다가 어떤 건물에 적용시켜 가지고 어떤 배관 설계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배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제시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배관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도계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구조 설계할 때는 그 해당의 학문, 그러니까 지진하중, 풍하중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한 후에 적용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뭐 이렇게 되니 컴퓨터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자기의 책무를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큰 사고로 연계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 적재하중은 이렇게 설계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월 자체를 설계하고 싶다면 이 월을 클릭을 한 후에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 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친구의 배관 설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픽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중력 하중은 3층짜리 정도 되면 기본 배관량 뭐 13mm 300, 뭐 13mm 400 수직근, 10mm 350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10mm 300도 충분하죠. 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 친구를 이제 장난을 좀 치겠는데요. 네. 자, 위에서 정리해서 볼까요? 이 친구만 액티브 해봅시다. 네. 액티브. 액티브예요, 이 친구죠. 자, 이렇게 돌려봅시다. 자, 오른쪽 마우스 이제 나왔죠? Forces Beam Diagram. 자, 고정하중, 적재하중을 콤비네이션, 피자, 조합한 게 GLCB, 로드 콤비네이션 한 뜻입니다. 로드 콤비네이션을 하면 GLCB2에 대해서 최대네요. LCB2. 고정하중에 1.2배, 적재하중에 1.6배. 자, 솔리드 필, 레전드 필, 레전드는 이제 표가 옆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건물에서 한번 봅시다. 보호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빨간색이죠, 그죠? 아, 이 친구가 제일 힘을 많이 받구나. 이 친구가 우리가 그 건축구조 실무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집중하중 받는 보가 가장 큰 힘을 받으니까 가장 세게 배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의 빔이죠. 빔 디자인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배근량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다음부 상부에 19mm 지금 8대 중앙하부, 중앙이죠. 여기 중앙하부 여기입니다. 중앙하부 파란색 지점. 이 친구는 7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이게 집중화중을 받는 보고요. 그 다음에 등분포화중을 받는 보, 이 친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친구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 빔 디자인.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죠? 볼까요? 자, 맞죠? 단부, 이 단부 상부에, 이 단부 상부 여기네요.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19mm 6가닥. 중앙부 32ton이, 잠깐만요. 네. 중앙부는 얼마 나옵니까? 4가닥. 32톤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래픽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앙하부는 18.84톤이 나오네요. 18.84. 네, 이렇게 나와서 이 친구의 중앙부 배관은 여기 있네요. 여기 중앙부 배관 아까 다시 볼까? 18. 이거는 단부 하부고요. 이게 단부 하부고 중앙 하부는 26.39네요. 여기 26.39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저 단부 상부가 최대치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여러 개를 한번 보고 싶다. 단부, 중앙부. 이게 단부 100원, 중앙부 100원, 하부근 5개, 그 다음에 이 단부, 하부근. 이 단부는 중요한 거는 이쪽 단부, 이보의 이쪽 단부는 하부근이 주근입니다. 하부근. 왜냐하면 이걸 라멘 풀 현상이라 그러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기대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중이 많이 실려가고 이쪽에는 작게 가죠.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현상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차곡차곡 쌓아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자체는 한 방에 시공한다고 보고 이보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 설계도 사실은 조금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뢰도냐면 한 5% 정도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공하는지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배근한다는 것도 약간 5%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배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한다라도 모멘트를 분배해가지고 이쪽으로 높이 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근을 한다면 이쪽 상부를 조금 더 여유있게 배근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배근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액티브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최대치를 한다 했죠. 최대치. 뭐 최대치 아니고 전부 보고 싶다 이러면 all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중앙부는 그러니까 26.4고 단부는 30 몇 톤이더라. 그래서 최대치를 할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되고 최대치를 하게 되면 최대치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X로 이렇게 되면 최대치. all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를 끄고 단부, 중앙부, 단부 I 절점은 여기, J 절점은 여기, 중앙부 센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보고 싶다. 얘를 끄고 그럼 센터만 나오는 거죠. 센터. 아시겠죠? J만 보고 싶다. 저쪽 단부만 보고 싶다. 중앙부 끄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출력 방식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배울 때는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이걸 다 섭렵하고 이거를 배운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력 하중을 조금 넘어가고요. 이제는 수평 하중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어디에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앞으로 돌려볼까요? 액티브 all 하게 되면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수평 하중이 뭐냐? 지진 하중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죠? 그렇게 가는데 수평 하중은 주로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이 라멘조인데요. 자, 기둥과 보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 하중은 수직재가 얼마만큼 수평 하중을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이걸 갖다가 장난 한번 치보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 하중 관세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하죠. 네. 자, 수평 하중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다 지워봅시다.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잡고 뭐 이것도 한번 잡아볼까요? 딜리트. 이 친구도 딜리트. 자,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딜리트 하죠. 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업데이트 스토리 데이터라는 게 나오죠. 자, 스토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여기에 오토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스토리를 정의하는 뜻입니다. 스토리란 말은 자 보세요. 이게 3.5에 지금 루프가 있다는 얘기죠. 자, 3.5 이 높이가 3.5예요. 자, 루프가 3.5m에 있다. 자, 이 지점에 슬래브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평 하중을 이해하려면 어디에 수평 하중을 가하면 이 친구가 전체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해보면 자, 하중이 지금 다 빠졌나요? 자, 볼까요? 컨트롤 E, 컨트롤 E, 로드, 어사인, 플로로드. 플로로드 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에 하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하중? 중력 하중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Forces 오른쪽 맞습니다. 빔 다이어그램. 자, 1.2 대 1.6L apply 하면 solid, fill, legend. 오케이. 자, 밸류를 보고 싶다. 잠깐만요. 밸류가 왜 안 나나요? 밸류 apply 최대값을 이렇게 해주죠. 자, 컨트롤 E 플로로드 빼죠. 그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런 모멘트 선도가 나오죠. 그래서 위층을 나누니까 약간 이게 중앙부 하부가 32톤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자, 이것도 뭐 해석을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 친구를 컬트럴 아까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의 빔 디자인 컬트럴 1이네요. 자, 컬트럴 1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컬트럴 1 누르니까 이 친구도 아까 똑같이 이번에는 많이 지금 배건이 됐죠. 자, 많이 배건된 이유가 뭘까요? 자, 양쪽에 뭐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힘이 또 중앙부로 쏠려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멘풀 현상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과대하게 하중이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멘트가 크단 말은 여기에 전단력도 크니까 발력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딱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막 블랙홀 흡수하듯이 이 친구가. 그래서 건물에 기둥이 박살났다는 건 대부분 다 건물 중앙부에 기둥이 박살이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 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의 역할이 이 친구가 다 흡수해 간다. 자, 수직력에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중력 가중에 의해서는 이 기둥들은 양쪽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건물 내부에 있는 기둥에 기대 버립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뚱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반력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리액션 값을 보죠. 똑같은 값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FZ 값 밸류를 한번 보죠. 자, 레전드 표가 나와야 되겠죠. 하면은 지금 반력이 얼마 나왔나요? 여기 지금 그 월이 하나 없어졌네요. 안 없어졌네요. 이거 한번 없애봅시다. 반력이 여러 개가 오길래 보니까 이게 월이 없어졌네요. 월이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고 여기 또 쓸데없는 절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 이것도 하나 지워봅시다. 또 팁 하나 가르쳐드리면 이게 지금 보가 잘려있죠. 이 전체적으로 벽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합쳐봅시다. 엘리먼트 머지가 있을 거예요. 머지. 이거는 그냥 본드처럼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 친구가 떨어져 있죠. 네. 이 친구도 떨어져 있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붙어버렸죠. 이 요소가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자, 필요 없는 요소를 그렇게 자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엘리먼트 머지 기능. 자, 그죠? 오른쪽 마우스 엘리먼트 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봅시다. 자, 또 뭐가 바뀌었으니까 업데이트
다시 스토리를 다시 재지정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다시 해석을 다시 하면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기둥들이 지금 cultural element number, property name 하면 이 기둥의 속성입니다. 속성이 지금 C1, 지금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긴 한데 C1이죠. C1. 중앙부가 C1이고 나머지는 C2네. C2. 얘 C2, C2죠. 얘도 C2, C2.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자, 리액션 오른쪽 마우스 리액션의 리액션 폴스 한번 볼까요? 보정화 중 FZ LCB2로 한번 볼까요? LCB2로 레전드 밸류 하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반력이 얼마 나옵니까? 98.1 최대치가 98.1 나오네요. 98.1. 자, 이 친구가 98.1이 나오고 나머지는 42, 21 이렇게 하중을 받아갑니다. 자, 가장 큰 힘이 작용된 건 어디죠? 이 친구죠. 자, 이 친구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친구의 강성을 좀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이 친구를 강성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친구의 강성을 일부러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42, 이게 98입니다. 이 친구가 좀 힘에 겨워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치면 이 친구를 일부러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2, 98 기억하세요. 42, 98. 그래서 C1의 단면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게 98 나왔고 이게 42톤이 나왔어요. 예. 오른쪽 마우스 어디 있습니까? 단면 엘리먼트 크리에이트 없죠? 이거는 프로퍼티 이게 단면이죠. 머티리얼 변환시키는 게 아니죠. 섹션을 변환시켜 봅시다. 섹션이 C1, C2, C3가 있는데 C3는 여기 없네요. 그죠? C1 그죠? C1을 이 친구를 한 1m, 1m 한번 해봅시다. 어찌 되는가? 자, 눈에 보이죠? 이 친구를 1m 했어요. 이런 건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98, 40 그거였죠? 42였습니까? 예, 98. 저도 까먹기 시작하네요.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친구가 98, 42였던 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리액션 LCB2 레전드 밸류 FZ만 보는 겁니다. 자, 이 친구의 41이고 이 친구가 98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105로 올라갔죠. 네. 물론 몸무게가 좀 증가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까 이 친구가 약간의 강성을 가져왔죠. 이게 강성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도 물론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 네 부분에 있는 강성을 다 가져와서 크게 가져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친구를 굉장히 키울 수도 있겠죠. 볼까요? 프로퍼티에 아까 2m로 한번 해볼까요? 장난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런 건물은 없겠지만 자, 이렇게 됐죠. 이게 강성의 개념입니다. 리액션, force, LCB2 value, FZ만 나온 거죠. 자, 이 친구는 거의 별로 안 뺏어오고 이 친구는 뭡니까? 135로 증가됐다고 56에서 이렇게 조금 뺏어왔네요. 자, 그래서 기둥을 키워가지고 어떤 강성을 뺏어오는 게 한계가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요. 다시 원상태로 이제 돌려봅시다. 그래서 원상태로 돌려보면 C1이 그때 500이 500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수평력을 갑니다. 수평력.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위해서 로드 그다음에 이게 하중을 가니까 스태틱 로드죠. 다시 여러분 다시 또 왜 갑자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건너뛰냐 하지만 자, 볼까요? 자,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고
node element property boundary load 하면 끝난다 했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중을 집어넣는 거니까 node입니까? element입니까? 아니죠? property 아니죠? 하중이니까 load 있겠죠. load 하중. 자, 하중에 static load case를 하나를 설정을 합니다. 자, 풍하중. 자, 풍하중은 windrow드겠죠. windrowed on structure add 하면은 풍하중이 하나가 하중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close. 자, 오른쪽 마우스에 로드 이제 하중을 넣어봅시다. 노달 로드는 뭡니까? 절점의 하중이라는 뜻이다. 절점의 하중. 자, 절점의 하중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떤 하중? 절점에 수평력이 가해지는데 이거는 풍하중이라고 합시다. 풍하중. 그다음 fx로 넣을 거냐, fy로 넣을 거냐 하나만 해보죠. 풍하중이 10톤이 작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톤을 작용시켜 볼까요? 1톤. 없죠? 지금 아직 어디다? No selected. 노드가 없으니 노드를 선택해라는 뜻이죠. 여기에 한번 해보죠. apply. 이 들어가신 거 보이죠? 이 절점에 수평력 1톤이 들어간 겁니다. Y방향으로.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Y가 수평력으로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주변의 기둥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리액션 프로세스, 풍하중만 보는 겁니다. 풍하중. 자, FY에 대한 내용만 하죠. FY. 자, 밸류 한번 볼까요? 아까 이 헷갈리니까 프로퍼티의 네임을 끕시다. 자, 그러면 1톤을 줬을 때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봅시다. 자, 발력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1을 견디고 얘는 어찌입니까? 0.1을 견디고 자, 수평력이 이렇게 위로 갔을 때 자, 각각 어떻게 견디는지 볼까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 둘, 셋. 0.3이죠. 0.4, 0.5, 0.6, 0.7, 0.8, 0.9, 1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1톤을 때렸을 때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게 어디입니까? 0.2죠. 이게 이제 수평력을 누가 가장 많이 지지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평이 갔을 때 강성이 균일하다면 같이 저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왜 0.1을 가져갔을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더 가져갔네요. 자, C1하고 C2가 다른 개념이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C2가 뭐길래 수평력을 이만큼밖에 장을 못하죠? 0.4, 0.4고 얘가 더 크니까 많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C1을 이 친구가 0.4에 0.4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위에서 봅시다. 리액션 forces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풍하중에 fy 값이죠. 발력을 한번 볼까요? 자, 기둥의 강성이 똑같다면 기둥의 크기가 똑같다면 수평력에 대해서 골고루 분할을 가져갑니다. 골고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른 강의에서도 해준 데가 잘 없을 거예요. 자, 수평 강성에 대해서는 기둥의 단면적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때 이 기둥의 단면적이 같다면 거의 골고루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어떠한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볼까요? 기둥을 키우면 되죠. 이 친구가 수평력에 대해서 좀 저항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럼 기둥을 키우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엘리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자, 이 친구의 전단벽이라고 그러죠. 전단벽. 그 월을 한번 넣어볼까요? 월. 전단벽을 우리가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전단벽. 수평력이 어떻게 견디는가 한번 볼까요? 자, 전단벽을 일부러 넣었어요. 자, 똑같이 지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자, 해석이 다 됐네요. 위에서 보고 리액션 한번 볼까요? 리액션 forces 아까 풍하중이죠. 풍하중에 대해서 fy 값이 얼마로 변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0.1로 0으로 거의 떨어지고, 그죠? 0으로 더 떨어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0.6을 가져가죠. 자, 1톤, 수평의 1톤에 대해서 이 친구는 0.1, 0.1, 0.1, 0.1, 0.1 됐는데, 이 친구가 0.3을 가져가죠. 예. 그러니까 0.3, 0.4니까 그 0.6, 수평력에 대해서 60%를 얘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력에서 저항하는 것은 전담벽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친구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친구를 두껍게 하면 되죠. 자, 의도적으로 한번 이 친구의 두께를 키워봅시다. 프로퍼티 0.5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평력 1이 왔을 때, 수평력 1이 이렇게 왔을 때 얘가 아까 두께를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 리액션 밸류 풍화 중일 때 fy 값이죠. 이게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왜 작게 가져가죠? 안 바뀌었나? 자, 이 친구를 지금 두께를 키웠는데 이 친구 y로 이렇게 가면 이 친구가 조금 더 커져야 되는데 왜 좀 안 커지네요. 두께가 좀 달라졌나요? 한번 볼까요? 두께 맞는데 0.5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수평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데 얘가 조금 이 가쪽에서 그럴 수도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해석 자체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화 중에 대해서 fy 값 레전드 밸류 조금 오류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조금 키워지면 수평력을 조금 더 가져갑니다. 근데 조금 이 컴퓨터상에서는 조금 별로 그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로 지금 평가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자체도 뭔가 틀렸으면 어떤 틀린 부분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이 작용했을 때 당연히 이 친구가 수평 강성이 커지면 이 친구를 좀 많이 가져가는데 해석상에 뭔가가 지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경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평력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해 간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수평력 이쪽에다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키우면 되죠. 이 친구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걸 뭐 1m, 1m 자, 시공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은 시공하는 과정이고요. 시공이 완료된 거 중간 부분 사진을 보시다시피 시공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경화된 모습 세 번째 사진이네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건물에 많이 쓴다라고 풍화중, 보습니다. 수평화중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이상으로 수평화중이 누가 한 조각 많이 케이크 가지고 레슨을 자, 이 마치도록 친구는 다시 하겠습니다. 얘가 키우니까 어찌 됩니까? 다시 이 친구는 줄어들고 이 친구한테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수평에서 많이 장을 하고 있구나. 40%, 이 친구는 20%, 20% 이렇게 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일단 지워봅시다. 셀렉트 논, 딜리트 키를 누르면 바로 없어져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아까 똑같은 형상을 하려면 이 친구를 C3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친구를 C3로 바꾸려면 얘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C3로 바꾸고 이 친구를 크기가 아까 그대로 둘까요? 그래 두고 아까 얼마였습니까? 0.5였죠? 0.5 이 친구 아까 약간 전담벽을 넣으니까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라면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C3를 아까 두께가 0.5였죠? 0.5에 이게 1m라 칩시다. 이렇게 길쭉하게 그죠? 이걸 길쭉하게 해가지고 키우면은 전담벽하고 비슷하죠? 이걸 2m라고 하죠? 커지죠? 자, 이 친구도 0.5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 바뀌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C1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자, 이 친구를 찍고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바뀝니다. 자, 볼까요? 이 친구를 찍고 C3를 바꾸고 싶다.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바뀌죠.
이 친구를 찍고 C2라고 썼다.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횡화중을 얼마만큼 가져가는가 한번 볼까요? 리액션, 리액션 배 오른쪽 마우스, 리액션 폴스, 풍화중, FY, 레전드 밸류. 자, 0.3을 가져갔네요. 0.3.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네요. 자, 이 친구를 작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C3를 작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를 0.5에 1. 리액션 밸류. 공화중에 대해서 FY. 자, 이쪽에 약간 변화가 있죠. 이게 이제 크게 횡화중에 큰 역할을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단백에 대해서 아까 이 친구를 아무리 키워도 1이라 놨을 때 횡화중에 큰 역할을 못했네요. 네,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자, 이 친구가 0.2로 줄어드네요. 그래서 풍화중에 대해서는 이 가쪽에 배치하는 게 조금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자, 가장 효과적인 게 풍화중 작용할 때 그 구심점에 전단백이 바로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화중에 대해서 어디에 전단백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60% 이상 뭐 못 가져간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네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평하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평하중은 풍하중하고 지진하중이 있는데 풍하중하고 지진하중 그 자체로만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근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